네,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with 파이썬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테스트 오토메이션 유니버시티의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with 파이썬 과정의 챕터 4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보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환경 셋업, 그다음에 기본적인 테스트 케이스에서 버크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그 테스트 케이스 작성할 때 약간의 패턴, 스크립트 패턴, 코드는 사실은 어떻게 짜든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잘 짜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서 다 같이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웹페이지, 웹 UI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 중에 페이지 오브젝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오브젝트 패턴.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인데요. 그 뭐냐면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그 저희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파이썬은 객체 지향을 지원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문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정의하는, 어떤 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클래스로 내가 어떤 객체를 선언을 하면 그 객체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스턴스화하면 그 객체가 프로그램 내에서 생기는 거다라고 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페이지를 오브젝트화할 겁니다.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웹페이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하나, 웹페이지 하나하나를 객체화하고요. 그 페이지가 제공하는 기능들, 예를 들면 화면에서 뭐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을 제공한다든가, 검색 버튼을 클릭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거꾸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액션을 페이지에 했을 때 그 액션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페이지를 객체화할 겁니다. 페이지를.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하나하나를 이 페이지 하나하나를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그 클래스를 안에서 이제 그 페이지가 뭔가를 해야 할 때 그 웹드라이버를 가지고서 작동하도록 명령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클래스의 기능을 메소드 단위로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할 때는 테스트 케이스는 우리가 페이지를 열고 페이지에 어떤 액션을 하고 페이지에서 받아온 결과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클래스를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 하나의 페이지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오브젝트 패턴이 가장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코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테스트할 때 하는 액션에 해당하는 페이지별 오브젝트의 액션 코드하고를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액션 코드는 테스트 케이스에서 여러 번 재사용한다. 그 컨셉이라는 거를 대충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패턴이고, 자, 우리가 그 앞 시간에서 했던 덕덕고 서치 페이지 테스트 케이스, 그거는 이제 페이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서치 입력하는 서치 홈페이지, 그리고 그 서치 홈페이지에서는 페이지 로드 되는 이벤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페이지 로드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치 페이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 그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로는 페이지 로드, 그 다음에 서치, 특정 검색어 서치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페이지로는 서치를 하고 나면 검색 결과가 리턴되는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이 검색 리절트 페이지도 우리가 그 리절트 페이지 클래스로 제공을 할 겁니다. 리절트 페이지는 우리가 특별히 액션을 하는 건 없고 밸리데이션, 어설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 리절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로는, 그러니까 리절트 타이틀을 가져오는 메소드, 그 다음에 그 리절트 페이지에 있는 서치 박스에 인풋 밸류를 가져오는 메소드,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타이틀, 그다음 위에 거는 그 검색 결과 링크에 있는 타이틀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입력한 검색어가 있는지를 어설션 할 거니까 그
검색 결과의 그 리스트의 타이틀들을 배열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리스트로 가져오는 메서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페이지 클래스는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각각의 페이지 클래스에서 이 기능들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작성을.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코드를 구현할 건데요. 그 코드는 챕터 4를 체크아웃 하시면 되고요. 체크아웃을 해보시면 새로 생기는 폴더가 뭐가 있냐면 페이지스라는 폴더가 새로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 페이지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를 제어하는 코드는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 독자적으로 구현을 하고,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폴더 안에 테스트 케이스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할 거고, 이 테스트 케이스 안에서 이 페이지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테스트 케이스를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개 만든다고 하면 이 페이지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 오브젝트를 여러 번 사용해서, 그러면 이제 페이지에서 해야 되는 액션이라든가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작성해 놓으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동일한 페이지를 여러 테스트 케이스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누군가가 그 페이지의 오브젝트를 잘 작성해 놓으면 나는 그 그 사람이 작성해 놓은 거를 참조해서 그냥 테스트 코드만 짜면 되는 거죠. 그러한 패턴으로 만들어야 코드가 효율적이고 코드가 효율적이 되겠죠. 안 그러고 테스트 메서드마다 내가 웹페이지를 제어하려고 하면 제어해야 되는 코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던던.파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게 있으면 얘가 패키지가 된다고 했죠. 파이썬 패키지.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는 모듈. 왜 얘를 패키지로 만드냐면 얘를 패키지로 만들어야 다른 모듈에서 내가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만 분리를 해서 배포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테스트하는 뭐 홈, 서치, 뭐 LPSRP, VIP, 그다음에 주문서, 주문 완료, 그다음에 마이지 같은 페이지들을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놓고 걔를 패키지로 배포를 하면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테스트 케이스에서 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테스트 스크립트를 짜면 손쉽게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쓰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의 기본 목표가 될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번 챕터에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 프로젝트 구조,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 패턴일 때 프로젝트 구조에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프 테스트.py라는 거는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는 요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컴프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컨피규레이션으로 인식을 해서 최초에 읽는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오늘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서치 페이지의 코드를 먼저 보면 그 덕덕고 서치라고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페이지가 두 개니까 두 개의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 건데요. 서치하고 리절트. 서치를 보시면 클래스 이름은 덕덕고 서치 페이지라고 만들었고 안에 그 클래스니까 초기화하는 생성자가 있어야 되죠. 생성자는 첫 번째 파라미터 셀프가 무조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브라우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는 뭘 하는 애냐면은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덕덕고 서치 페이지를 열어서 그 서치 페이지에 어떤 액션을 하거나 값을 가져오는 그걸 제어하는 코드를 여기에다 만들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 코드에서 이 앞 시간에서 했는데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파이테스트 픽스처를 가지고 셀레니움으로 그 브라우저 웹드라이버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웹브라우저를 제어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에서 내가 이 브라우저 또 픽스처로 파라미터를 집어넣으면 이 브라우저 그 컨피그에 있는 픽스처가 브라우저 웹드라이버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이 클래스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드는 페이지는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브라우저의 웹드라이브 인스턴스를 초기화 값으로 가져와서, 그렇죠? 그러면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셀프.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는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웹드라이버 인스턴스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기능을 제공하면 되는데 서치 페이지에서는 두 개의 기능을 제공할 거라고 했죠. 서치 페이지에서는 로드 페이지하고 서치 프레이즈 검색. 그래서 메서드를 로드라는 메서드 하나, 그 다음에 서치라는 메서드를 하나 넣었어요. 서치의 경우는 내 검색할 검색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프레이즈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러면 이제 내가 로드, 서치 페이지를 로드하는 제어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어 창에다가 프레이즈의 값을 넣고 서치 버튼을 클릭하는 웹브라우저 제어 코드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한 거대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코드를 클래스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코드를 먼저 작성하기 전에. 그래서 덕덕고 서치 페이지의 객체는 일단 초기화할 때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브라우저 인스턴스 초기화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로드하는 기능을 하나 제공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서치 리절트 페이지도 이와 똑같이 클래스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덕덕코 리절트 페이지라고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줬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받아와서 그렇죠? 받아와서 초기화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리절트 페이지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 앞에 챕터를 잠깐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가보면 테스트 케이스에서 우리가 걸크라는 언어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기준값은 덕덕고 홈페이지에 로드를 한 다음에 유저가 판다라는 서치 키워드를 넣었을 때 결과 페이지에 리절트가 판다여야 되고 리절트 쿼리 그 인풋에서 판다가 있어야 되고 리절트 링크에도 판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치 리절트 페이지에는 링크 타이틀 리스트를 반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브라우저는 서치 리절트 페이지니까 여기에 이미 리절트 페이지가 떴겠죠. 그럼 그 떠 있는 페이지 내에 타이틀 리스트를 리스트로 반환하는 코드를 여기서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 웹드라이버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그 웹페이지에서 반환된 값을 요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반환하는 코드 여기다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치 인풋 키워드에 그 프레이즈가 그대로 있는지 검사하는 거를 어설션을 하기 위해서 그 리절트 페이지에 있는 서치 인풋의 값을 리턴하는 코드를 여기서 구현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틀도 우리가 어설션 하기로 했으니까 이 리절트 페이지에 타이틀을 반환하는 코드를 여기다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치 페이지가 하는 기능과 리절트 페이지가 하는 기능, 페이지별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그 페이지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코드로 제어하는 코드를 여기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내가 브라우저 제어하는 코드는 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서 구현한다. 그게 이제 패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 코드를 봤고요. 이번에 이제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겠죠. 테스트 케이스는 우리가 테스트 서치에다가 그 베이직 덕덕고 서치라고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요 코드를 다시 앞에 걸로 다시 잠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거크 언어로 기분, when, then, and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여기다가 제어하는 코드를 넣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는 방금 그 페이지 오브젝트들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첫 번째 그 덕덕고 홈페이지로 가야 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클래스에서 덕덕고 서치 페이지의 로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서치 페이지에 그 서치 메서드를 이용해서 판다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서치를 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웹드라이버가 그 서치를 넣고 클릭을 했기 때문에 웹드라이버의 브라우저가 서치 리절트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럼 서치 리절트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타이틀이 뭔지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서치 인풋 박스에 판다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검색했던 키워드가 그대로 있는지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링크 리스트를 반환한 거에 모든 링크에 판다라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다 통과를 하면 얘는 패스가 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 코드를 다시 한번 작성한 코드를 보면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두 개의 페이지를 오브젝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를 이렇게 해왔고요. 그렇죠? 페이지즈 안에 리졸트를 임포트 해왔고 그 안에 덕덕고 리졸트 페이지 그다음에 페이지즈에 서치를 임포트해서 거기에 그 덕덕고 서치 페이지 그리고 그러면 얘는 클래스잖아요. 클래스는 이제 초기화해야 인스턴스가 생긴다고 그랬죠. 얘는 그냥 정의고 객체에 대한 정의고 좀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 변수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스턴스로 초기화할 때 받는 게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여기다 브라우저라고 넣으면 우리가 그 config.test 안에 만들어 놓은 브라우저 픽스처 얘가 실행이 되죠. 다시 한번 보면 브라우저 픽스처는 크롬 웹드라이버를 b라는 변수에 넣고 implicit weight 값을 10으로 설정한 다음에 리턴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덕덕고에서 브라우저라고 이렇게 주면 이 브라우저라는 변수에 그 크롬 웹드라이버 인스턴스가 들어오고 그 인스턴스로 덕덕고 서치 페이지 클래스가 초기화가 되고 그 초기화된 인스턴스 변수가 서치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웹드라이버를 가지고 리절트 페이지를 지금 초기화했죠. 그리고 그 인스턴스는 리절트 페이지에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그 브라우저 변수는 이 처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 받은 거기 때문에 동일한 브라우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브라우저를 가지고 서치 페이지 인스턴스, 그 다음에 리절트 페이지 인스턴스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색할 키워드 판다라는 거를 프레이즈라는 변수 안에 상수로 일단 적어놨습니다. 상수로. 그다음에 우리 거크에 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하려면 서치 페이지에 로드를 호출해서 이동을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그 서치 페이지 로드를 구현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로드 메서드를 가지고 페이지를 이동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 버튼 얘는 뭐냐면은 그 덕덕고 판다 덕덕고 페이지에 자 이렇게 로드 메서드를 가지고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치 메서드를 가지고 이 인풋 박스에다가 판다라는 프레이즈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서치 버튼을 클릭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로드하고 액션, 맨 액션 유저는 판다라는 프레이즈를 넣고 서치 키워드 버튼을 클릭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현을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치라는 메서드에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then 서치 리절트 타이틀이 판다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서치 리절트 페이지에서 타이틀을 반환하는 메서드 우리가 서치 리절트 페이지 할 때 타이틀 얘가 타이틀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여기다 구현할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input value도 판다인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서치 인풋 밸류를 가져와서 그 프레이즈 그게 이 사용자가 입력한 이 판다랑 동일한지 그러니까 assertion 대는 assertion이죠. assert 타이틀 assert input value 그죠? 네, 세 번째는 요 검색 결과 요 타이틀 요 얘네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그 안에 판다라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assert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 지금 리절트 페이지에서는 그러니까 그 코드를 구분할 때 방금 이 assertion 하는 거를 이 페이지 클래스에도 구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페이지 클래스를 재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그래서 페이지 클래스는 말 그대로 액션하고 그 페이지의 값만 갖고 오는 기능을 구현하고 테스트 assertion 코드는 테스트 메서드 쪽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 모듈 쪽에.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실제 코딩 해보면서 서로 하게 될 텐데 방금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코딩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얘는 값만 가져오는 거죠. 리절트 리스트를 리스트로 가져오고 리스트를 타이틀즈라는 변수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자열에는 이 프레이즈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매치된 애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이틀즈 안에 있는 것들을 t라는 변수로 놓고 포문을 돌리죠. 근데 만일 프레이즈를 로어 케이스, 왜냐하면 이제 알파벳이 대소문자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소문자로 바꿔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걸 소문자로 바꾸고 t, 요 하나하나 검색 결과 리스트에 있는 애 하나를 다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거에 그 프레이즈가 있는지 그래서 매치되는 애들은 매치되는 애만큼 리스트로 반환해서 매치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치즈의 개수가 0보다 크면 true. 그렇죠? 이건 약간 뭐 검색 결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서션을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렌스가 0이면 그 검색 결과 없을 때 표현돼야 되는 텍스트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뭐 그 엘리멘터를 어설트하는 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 그 우리가 페이지를 다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익셉션이 나게 놔두고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방법이 지금 패턴이 정해져 있죠. 거꾸로 일단은 테스트하고자 하는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스텝에 대한 것과 어설션 하려고 하는 걸 작성을 해서 테스트 메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메서드에서 제어하는 페이지들을 오브젝트 클래스들로 선언을 하고 그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액션과 그 페이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값들을 메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구현을. 근데 페이지를 제어하는 코드들은 전부 다 페이지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서 구현한다. 그게 페이지 오브젝트 패턴이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 페이지 액션 이 앱 제어하는 코드를 구현해야 되죠. 그렇죠? 그 제어하는 코드를 구현하는 파트로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웹 엘리먼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웹 엘리먼트. 웹 엘리먼트라는 거는 뭐 지금 다 테스터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예를 들면 이 개발자 도구로 봤을 때 여기 엘리먼트라고 나오는 애들이 다 웹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그 프로그램 그 제어하고 이 웹브라우저 웹페이지를 제어할 때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덕덕고 페이지에 홈이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가 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엘리멘트가 로드가 됐나.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에 내가 판다라는 걸 입력하려고 하면 요 입력창이 로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치 페이지에 로드 메서드를 실행한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서치 오브젝트를 찾으면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그 컨피그에서 브라우저 웹드라이버를 인스턴스를 초기화할 때 암묵적으로 10초간 기다려라. 그러니까 최소한 10초 동안, 그러니까 엘리멘트가 로드될 동안 10초를 기다려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로드되는데 10초가 넘어가면 걔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 그런데 일단은 10초 동안 엘리먼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셀레니움 웹드라이버가 해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요 엘리먼트,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걸 입력하려면 이 엘리먼트가 로드가 돼야 되잖아요. 이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보면 input 엘리먼트고 아이디가 search from input 홈페이지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input 엘리먼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div는 div 엘리먼트고 이거는 form 엘리먼트고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보면 다 엘리먼트를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개발자 도구인 이유가 쉽게 자 얘는 A 태그 엘리먼트에 로고 언더바 홈 언더바 링크 닷 로고 언더바 홈 페이지라고 하는 엘리먼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A 링크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로고 언더바 홈페이지 언더바 링크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내가 스크립팅을 할 때 HTML을 이렇게 하나씩 찾기는 힘든데 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아 얘는 뭐구나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 그 웹페이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엘리먼트입니다. 그 엘리먼트는 웹페이지 안에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버튼, 뭐 페이지, 라벨, 텍스트 인풋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 이 웹드라이버로 제어를 한다는 거는 특정 엘리먼트에다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엘리먼트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이지가 로딩 될 때 일단은 해당 엘리먼트가 다 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웹드라이버가 해주는 거예요. 웹드라이버가 알아서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무작정 계속 기다리면은 프로그램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있는데 그게 10초입니다. 그거를 implicit ways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얘를 뭐 1초로 바꾸면 1초죠, 1초.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하는 페이지가 1초 안에 로딩 안 되면 나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fail로 처리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10초라고 해서 얘가 10초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10초 안에 이 엘리먼트가 로드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엘리먼트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가져오려면은 그 스크립트로 내가 어떻게 가져오는지 스크립트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케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찾을 겁니다. 우리가 로케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인풋박스에다가 프레이즈를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다 키를 입력하는 걸 해야 되고 아니면 클릭하고 싶어. 뭐 이런 어떠한 커맨드를 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것도 웹드라이버가 엘리먼트에다가 하는 거를 지원할 겁니다. 그 스크립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잠깐 보면 자, 일단 그 엘리먼트를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를 찾아야 되고 그 엘리먼트에다가 커맨드를 날리는 거. 간단하죠?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은데 사람은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한 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기계는 요걸 이제 명시적으로 한 줄씩 써줘야 된다는 게 좀 차이인 거죠.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은 이 로케이터, 그 웹드라이버가 제공한 로케이터 가지고 찾는 건데 찾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왜 우리가 XML 데이터에서 특정 노드를 찾는 방법은 XPath를 가지고서 찾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HTML 얘네도 이 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XPath를 가지고 내가 특정 노드를 이 엘리먼트 노드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건 아이디로 찾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디는 페이지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냥 나 무슨 엘리먼트를 쓸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이 검색어 입력창 하면 여기 아이디가 search from input 홈페이지. 그래서 그 퍼블리싱 해주시는 분이 모든 오브젝트를 명확한 아이디로 퍼블리싱을 해주면 자동화 코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아이디하고 다르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CSS를 적용할 때 클래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가지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를 가지고서 적용된 클래스 여기 보면 search input 뭐 addv 뭐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가 적용된 엘리먼트를 찾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클래스는 그 CSS 클래스 네임이죠. 이렇게 배지 링크 풀 뭐 이렇게 돼 있는 이게 클래스 네임이고 방금 얘기한 게 클래스 CSS 셀렉터 그렇죠? 그 어떤 CSS의 속성 가지고서 그 속성이 적용된 엘리먼트를 찾는 거. 그다음에 링크 텍스트, 뭐 파셜 링크 텍스트, 태그 네임. 이 그 엘리먼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를 찾는 코스만 따로 있어요. 따로 강좌가.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그 문서를 참고하셔도 되고 우리도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세션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아이디 로케이터 그쵸? 아이디 로케이터 바이 아이디라고 쓰신 다음에 그 아이디의 이름을 써주시면 걔를 찾아줍니다. 그럼 얘는 지금 아이디 버튼 엘리먼트겠죠? 요 엘리먼트를 찾아주겠죠, 그렇죠? 그럼 이 엘리먼트가 에다가 날릴 수 있는 명령은 클릭이 있겠죠, 그렇죠? 버튼 클릭 또는 여기에 텍스트를 읽어오는 거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엘리먼트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웹드라이버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CSS 셀렉터, 클래스 네임 가지고 찾는 거. 이렇게 나는 CSS 셀렉터로 찾을 거야.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뭐야? 라고 써주면 버튼에 다장고 OK라는 클래스가 적용된 엘리먼트를 찾아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엑스패스는 돔 구조. 그래서 그 XML 엑스패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DOM 오브젝트 중에 버튼으로 시작하고 그 안에 텍스트가 OK 이내를 찾아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먼트가 이렇게 찾았을 때 여러 개 나오는 애가 있고 아이디로 찾았을 때처럼 딱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셀렉터에 보면 복수형으로 된 애는 여러 개가 반환되는 거고 단수형으로 된 메서드는 한 개를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덕독고 여기서 무슨 뭐뭘 찾아야 되냐면 이 엘리먼트죠? 서치 인풋 찾아야 되고 여기서 내가 이제 판다라고 키워드를 입력하는 키샌드 이벤트를 명령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서치 버튼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서치 버튼 클릭하는 이벤트를 보내줘야 서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치된 결과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찾아서 이 값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 링크들을 쭉 찾아서 그 링크의 텍스트들을 가져와야겠죠. 얘는 아이디로 돼 있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이 링크들은 그 우리가 셀렉터로 한번 보면 셀렉터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애기 때문에 아이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쟤는 다른 그 아이디 셀렉터가 아닌 그 컬렉션으로 가져와서 반환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그 엘리먼트의 아이디라든가 네임이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법에 대해서 잠깐 봤었고 뭐 다 하실 줄 알 거라고 생각되고 보시면 자, 서치 인풋이라는 변수죠. 얘는 변수입니다. 변수. 걔를 가져오는 방법은 by id라고 한 다음에 id를 입력해주면 그 엘리먼트가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리절트 링크는 그 아이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리절트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CSS 값을 가지고서 가져오는 CSS 셀렉터로 가져옵니다. 그럼 얘는 링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 CSS가 적용된 링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컬렉션으로 반환이 되겠죠. 이 리절트 링크즈라는 데에. 그다음에 리절트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인풋 값은 ID 가지고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풋 엘리먼트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검사할 때 타이틀도 검사하기로 했었잖아요. 이 타이틀. 근데 이 타이틀은 웹페이지 요소가 아니잖아요. 페이지 요소가 아니라서 얘는 엘리먼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디 안에 있는 것만 엘리먼트고요. 얘는 웹페이지의 속성입니다.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가져와야 돼요. 얘는 가져오는 방법이 엘리먼트를 찾은 다음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웹페이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셀렉터 코드를 이 로케이터 가지고서 그러니까 로케이터 그러니까 정식 명칭 로케이터죠. 로케이터 가지고 로케이터 적용된 코드를 한번 보면 서치 자 여기에도 아직 그 구현하기 전이네요. 그냥 설명만 있는 코드고 자 다음은 그 웹드라이버로 방금 그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을 봤으니 웹드라이버 가지고 그 엘리먼트를 콜하는 방법. 그 보면 이제 그 메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인풋 박스면 클리어하는 거 또는 클릭하는 거, 그다음에 엘리먼트를 찾는 거, 그다음에 엘리먼트 안에도 어트리뷰트나 프로퍼티 값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엘리먼트 중에 프로퍼티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개발자가 임의로 넣은 값들, 그런 프로퍼티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논 디스플레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질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 여부를 엘리먼트를 찾은 다음에 get 디스플레이 여부 가져오는 거, 또는 그 로케이션, 그 다음에 거기에다 키를 넣는 거,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의 사이즈 값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 그건 이제 엘리먼트에 관련된 머서드들이고, 그 다음에 웹 드라이버가 이제 웹 브라우저 자체를 제어하는 메소드로는 현재 URL, 그러니까 지금 웹 브라우저가 지금 보고 있는 URL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ind element를 할 수가 있고,
get도 이제 get은 URL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얘는 maximize window.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할 때 나중에 이미지 찾기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미지 픽셀 위치를 가지고 하는데 이 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특정 오브젝트의 위치하고 그 최대 크기로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요거의 위치하고 위치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항상 맥시마이즈 하게 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싶을 때 맥시마이즈 윈도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트. 이거는 이제 항상 퀴트를 해줘야 그 좀비 프로세스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죠. 테스트를 케이스마다 한 번 할 때마다. 리프레시는 새로 고침이고, 그 다음에 요 웹브라우저에 스크린샷을 뜰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엘리먼트가 아니어서 이렇게 웹드라이버 메서드를 가지고 타이틀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웹드라이버 갖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훨씬 많은데 이런 것들 주요 메서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코딩을 하시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요 웹드라이버 API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우저 또는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특정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코드들 얘가 있잖아요. 요 코드를 보고 참조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좌에서 모든 걸 설명하진 않고 이 셀레니움 라이브러리 만드신 분이 제공하는, 물론 버전마다 이 기능이 좀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메소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driver.get 하면 그 URL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애들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 도큐먼트고, 그 다음에 이 기본 도큐먼트가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면 그냥 구글 검색을 하시면 누군가가 답변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이제 그 웹드라이버를 가지고 웹브라우저 제어하는 걸 봤으니까 코드를 한번 직접 짜볼게요. 코드를 짜보면 챕터 6를 체크아웃을 해보면 네, 작성된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덕덕고에는 그 투두라고 해서 코딩 해야 된다라고만 써놨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코딩이 돼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URL은 상수로 정의를 해놨어요. 이동할 URL 주소. 그러니까 덕덕고.com 페이지를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고, 그 다음에 로케이터. 우리는 이제 서치 인풋에다가 프레이즈를 넣어야 되니까 그 엘리먼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엘리먼트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로케이터를 가지고서 그 엘리먼트를 찾도록 해놨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서 이 로케이터가 서치 폼 인풋 홈페이지라는 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로드. 제일 처음에 로드에선 페이지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웹드라이버에서 get 메서드를 쓰면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초기화로 받은 그 웹드라이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서치 페이지하고 리절트 페이지가 같은 드라이버를 써야 되니까 그 드라이버를 받아서 그 드라이버를 URL, get 메서드를 통해서 URL을 주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로드 메서드. 그러니까 내가 이 서치점 로드를 호출하면 이 내부에서 웹드라이버가 페이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치를 호출하면 이 웹드라이버가 그 서치 인풋, 아까 셀렉터에서 여기 보시면 find element, 서치 인풋. 지금 그 이 셀렉터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그 웹드라이버가 찾아오겠죠. 자기 페이지에서 찾아서 반환을 해주면 얘가 실제 그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얘는 셀렉터 변수예요. 얘가 엘리먼트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 서치 인풋이라는 엘리먼트를 찾아서 서치 인풋에서 저장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는 인풋 박스니까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메서드가 뭐가 있냐면 키를 보내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키. 우리가 이제 인풋 검색어를 입력하는데 보시면 프레이즈에 해당하는, 프레이즈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기로 했죠. 검색할 검색어를. 그 검색어를 키로 메서드로 엘리먼트에 보내면 그 엘리먼트는 사용자가 키를 입력했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그 키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는 키즈 중에 리턴이라는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외에 특수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키즈라는 상수 안에 이렇게 쭉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살표를 누르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저 서치 인풋에 화살표 내가 키보드를 클릭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검색을 다 한 다음에 서치 버튼을 클릭하는 대신에 얘는 그냥 엔터를 쳐서 검색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네요. 그다음에 여기 파라미터에 에스타리크를 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파이썬 문법입니다. 파이썬 문법. 원래 파라미터에 변수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치 인풋이라고 하는 이 셀렉터가 순서쌍이죠. 보면 순서쌍. 가로 안에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걸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데 내가 파라미터로 튜플을 넘길 거야 라고 할 때 이 에스테리크를 씁니다. 그러면 이 튜플을 넘기는 건 뭐냐면은 이 펑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얘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얘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find element의 자, find element definition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by라는 값에다가 셀렉터 종류를 집어넣고 value라는 값에다가 지금 찾는 값을 넣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find element는 by.id id로 찾을 거야. 그다음에 value 내가 찾는 값은 search from input 홈페이지 얘야 라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파라미터를 하나씩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거를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게 그 파이썬에서는 에스테리크하고 셀프.서치 인풋 왜냐면 얘는 이 클래스의 변수기 때문에 셀프. 나 자신.점 서치 인풋 해주면 요 튜플로 넘어가는 쉽게 그러니까 좀 코드를 타이핑을 좀 줄이게 해주려고 파이썬에서 만들어 놓은 문법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좀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에스트리크가 있으면 그 튜플에 있는 변수를 순서대로 넘기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서치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제어 스크립트는 다 작성이 됐잖아요. 실제로 서치에 대한 게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미 코드가 다 작성되어 있는데 코드를 지우고 한번 하나씩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실행시키면 브라우저 웹드라이버 인스턴스 생기고 그 인스턴스로 초기화된 서치 페이지하고 리절트 페이지 생기죠. 그다음에 서치 페이지에 로드하면 로드 메서드에서 브라우저에 그 URL로 가는데 그 URL을 우리가 여기다 상수로 선언을 해놨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이거는 지금 방금 실행이 잘 됐는데 지금 패스 떨어졌죠. 근데 윈도우가 바로 닫힌 거는 우리가 좀비 프로세스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실행이 끝나고 나면 퀴즈를 했기 때문에 닫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단은 이렇게 코딩하시면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닫히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다시 보면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네 보시면 그래서 닫히네. 그래서 닫히네요. 퀴즈 이거는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런 것 같네요. 얘를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빨리 닫혀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time sleep time 점 sleep 5초만 할게요. 5초만 슬립을 줄게요. 5초 동안 기다리겠죠? 네, 보시면 크롬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에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RL로 페이지가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초가 지나니까 종료가 되면서 닫히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로드 제어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배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웹드라이버 인스턴스 초기화하고 그 웹드라이버의 get 메소드로 이동할 URL을 주니까 웹브라우저가 생성이 되면서 그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스크립트를 짰습니다. 첫 번째 웹 제어 스크립트를 드디어 짠 거네요. 두 번째로는 그 서치를 해야 되죠. 아까 제어를 한 거에다가 이 엘리먼트, 서치 인풋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그 프레이즈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검색으로 넘어와야죠. 두 번째, 원래 코드로 돌아가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얘는 잘 해놓고 네, 두 번째 라인은 인풋에다가 판다라는 걸 놓고 지금 프레이즈라는 변수에 판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판다라는 프레이즈를 넣으면 이 서치 페이지에 서치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걸 메소드로 구현을 해놓으면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그냥 액션 그 구현되어 있는 것만 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검색하고 싶으면 다른 프레이즈를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패턴을 페이지 오브젝트 패턴을 쓰는 거고, 프레이즈를 넣으면 그 프레이즈를 샌드 키로 해서 엔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다음에 요 서치 페이지 하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The time, sleep, service scan. 그럼 이제 서치하고 키 샌드 했으니까 검색 결과로 넘어간 다음에 5초 기다릴 겁니다. 아마 실행을 해보면 네, 페이지 이동하고 네, 지금 자동화된 코드여서 굉장히 빨리 넘어갔죠. 판다라고 입력하고 서치 리졸트 페이지 넘어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치 리졸트 페이지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검증을 어설션을 해야 되잖아요. then 그렇죠? 타이틀 메소드에서 우리가 서치 리졸트에서 타이틀 메소드에서 이 페이지의 타이틀, 그러니까 웹드라이버 점 타이틀이었죠. 아까 타이틀 하면 그 페이지의 타이틀을 반환하는 메소드. 그래서 그 타이틀이 프레이즈가 이 타이틀 안에 있으면 true가 되겠죠. 얼서스 true. 그래서 얘가 패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얼서션 하려고 하는 건 리졸트 페이지의 서치 인풋의 밸류. 그래서 리졸트 페이지의 서치 인풋 밸류. 그러니까 서치 인풋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거에 get attribute value 하면은 밸류를 반환을 하죠. 그걸 리턴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인풋 박스 안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여기다 구현해 놨고, 그 값이 우리가 검색어랑 일치하는지, 우리가 처음 입력한 값이랑 서치 리졸트의 값이 같아야 되죠. 이게 두 번째 어썸션이고, 마지막으로 리졸트, 그 리스트. 요건 코드가 조금 길죠. 딱 봐도. 보면 링크 리스트. 근데 우리가 아까 그 CSS 셀렉터로 A 태그 안에 리졸트 언더바 A가 CSS가 적용된 애들을 전부 다 반환해서 링크로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링크즈는 A 태그들이에요. 그러니까 A 태그들. 그러니까 여기 덕덕고에서 셀렉터로 이 얘를 보면 A 태그, 그렇죠? A 태그. 얘네들이 반환되는 거죠. 얘가 리스트로. 그러니까 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죠. 텍스트. 걔가 이제 링크 텍스트니까. 그래서 링크 엘리먼트, 그 내가 반환된 링크 리스트에서 하나하나의 링크를 가져와서 그 링크의 텍스트만을 리스트로 반환해라. 그럼 타이틀즈는 그 링크 텍스트가 배열로 반환이 되겠죠. 타이틀즈를 한번 찍어보면 그래서 그냥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 결과에 링크 텍스트들이 배열로 프린트 돼야 되겠죠. 또 콤 검색하고 결과 가서 가져오고 보면 네, 이렇게 텍스트들이 쭉 반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설션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요 스트링 리스트에 각각의 스트링에 이 검색어가 있는지를 어설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져온 타이틀 리스트에서 t라는 변수에 하나하나를 t라는 변수에 넣으면서 루프를 돌고 그 조건이 프레이즈의 로어 케이스의 값, 요 판다, 소문자 판다가 요 스트링 안에 인한 것만 배열로 반환해라. 걔를 매치즈에 넣어라. 그럼 얘 프린트 해보면 판다라고 있는 애가 반환되니까 얘랑 똑같은 리스트가 하나 더 반환되겠죠? 줄바꿈 하나 집어넣고 음, 실행을 해보면 브라우저 뜨고 검색어하고 검색 결과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지금 보면 두 번째 매치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쭉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판다가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애가 그 리절트 링크 타이틀 안에 들어있는 0개 이상 있으면 우리는 true야 라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절트 페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51분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그 덕덕고 페이지 2개의 오브젝트, 그 다음에 웹드라이버를 가지고서 그 페이지를 자동화 제어하는 코드까지. 사실 여기까지 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에 기초는 다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십시오. 가지고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배운 거는 좀 재밌을 테니까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기 바랍니다.